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 제너럴 태스크 페이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먼저 이제 이 윈도우 창에 이 제어 아이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클릭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일단 디스플레이 메쉬는 현재 다시 이제 디스플레이 메쉬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또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그 체크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과 같이 뭐 노드를 표시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데, 이제 노드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화면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어떤 옵션에 있는 뭐 노드나 엣지 같은 것을 모두 표현을 하기보다는 뭐 기본 세팅값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한 뭐 투명도 같은 것들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뭐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실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석의 뭐 계산 결과에는 특별히 이제 무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또 우리가 후처리해서 또 화면 제어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는 어떠한 만일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이 아닌 것을 열었을 때는 이제 어떤 경계 조건을 확인하는 용도라든지, 지금은 이제 파이프 라인 하나만 있기 때문에 뭐 화면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뭐 헷갈릴 일은 없지만, 여러 개의 조립품이 복잡하게 구성된 경우라고 하면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능이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고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안쪽 유체 영역을 보고자 하면 이러한 어떤 투명도 기능을 또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해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계산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후처리 과정에서 이제 화면 윈도우 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메시 디스플레이는 어떤 메시의 상태만, 여러분들이 메시의 상태와 경계 조건까지만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단에 이제 아래에 있는 이러한 아이콘들은 이제 화면을 제어하는, 현재는 이제 포인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에 로테이트를 선택을 하면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면 이제 화면이 이제 회전을 하는 기능이고, 이제 이 기능은 또 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아이콘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마우스로 제어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휠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회전이 되고, 또한 컨트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휠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펜 기능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확대 축소도 휠을 이제 굴려서 확대 축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아이콘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활용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프론트 페이스라든지 여기 또 뭐 서페이스를 제어하는 뭐 아이콘들이 있는데, 크게 지금 이러한 모델이 있어서는 뭐 활용도가 높진 않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수직 뷰로 볼 거냐, 혹은 지금 이거
여기는 이제 프로젝션이 활성화가 되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직뷰로 볼 거냐, 혹은 즉 이제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이 이제 수직뷰고, 이제 퍼스펙티브 그 프로젝션은 이제 보시면 이제 이쪽이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어떤 이제 원근도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는 것이 더 편한지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만일에 이 모델이 뭐 이러한 식으로 그 윈도우 밖으로 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제 이 모델이 지오메트리가 이제 화면에 완벽하게 보이게끔 하는 아이콘, 그리고 이제 뷰가 이제 이 뷰 전의 뷰 혹은 넥스트 뷰 같은 것을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방향에 따른 이제 뷰를 설정하고자 할 때는 이 셋 뷰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카메라, 그리고 싱크로나이즈 올 윈도우즈 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현재는 이제 윈도우즈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 기능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를 여러 개를 이제 한 화면에 그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하나의 뷰를 만약 확대 축소를 하면 나머지 윈도우즈도 동일하게 확대 축소가 될 거냐를 이제 뭐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반사를 할 거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반사 뷰로 나올 거냐, 뭐 그림자도 표시를 할 거냐, 혹은 이제 이쪽 뭐 평면을 이제는 이제 그 XZ 평면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하단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 그리드 플레인도 여러분들이 이제 XZ 평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유의를 해서 만일에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표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유의를 해서 지오메트리를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뭐 이러한 기능들은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 그 사용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이제 좌표 축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하이드 엑시스를 클릭을 하면 사라지고, 다시 클릭을 하면 나타나고, 또한 뭐 룰러를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이 그 지오메트리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룰러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의 크기를 이제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 타이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후처리를 할 때 어떤 뭐 시간 같은 것을 표시할 때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하이드 바운더리 마커스는 현재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화살표와 빨간색으로 된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가 인넷과 아웃넷을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일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화살표를 뭐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하이드를 클릭하면 이제 화살표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파란색이 입구다, 빨간색이 출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냥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입출구를 확인하는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 기능도 굳이 많이 활용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 뭐 카피 스크린샷이라든지 카메라 기능 등 그 세이브 픽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화면을 캡처를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어떤 메쉬의 퀄리티를 한번 그냥 그 이 윈도우 창에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엣지만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지금 이제 투명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그 투명도를 없앤 다음에 다시 엣지만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를 해도 일단은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와이어 프레임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또 메쉬 뷰는 우리가 또 후처리 과정에서 또 메쉬로 표시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여러분들이 뭐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그냥 페이스로만 아니면 두 개를 다 표시를 하면, 이제 두 개를 다 표시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오메트리에서 작성했던,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이제 메쉬 환경에서 작성했던 그 메쉬와 이제 동일하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엣지는 그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가 아니고 이제 제너럴 우리가 태스크 페이지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일단 이제 메쉬를 체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 안에 이제 작동 유체가 어떤 것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솔버에 있는 타입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이제 어떤 파이프 안의 유동이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하는 유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타임을 트랜지언트로 선택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이프 유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을 우리가 두고 보면 흐름이 이제 거의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파이프 유동의 뭐 우리가 결과는 이제 주로 이제 스테디를 선택해서 이제 정상 상태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반드시 뭐 우리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NCS와 같은 상용 코드를 우리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끝이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뭐 대학에서 이제 전산 유체역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로 짤 줄도 알아야 어디 가서 이제 CFD를 이제 전공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진짜 깊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산 쪽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파이프 유동은 뭐 우리가 중력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비티는 이제 체크를 하지는 않겠지만, 만일에 이제 이 파이프 안에 유동을 우리가 어떤 그 모델에 보시면 이제 멀티 페이즈 해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비티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태스크 페이지의 이제 순서는 이제 모델이 되겠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하고자 하는 물리 환경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이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S 플루언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모델에는 이제 멀티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이제 비스코스, 그리고 레디에이션, 히트 익스체인저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이제 물리 환경을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그 활용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와 비스커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유동 해석에 있어서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비스커스에 있는 그 난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비스커스를 선택을 해서 뭐 에디트를 클릭하든지 더블 클릭을 하면 다시 우리가 이제 세부 그 모델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부 모델들이 새로운 창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되고, NCS에서 제공하는 모델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은 그 방정식을 풀거나 이제 혹은 또 더 많은 컴퓨터 리소스가 이제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준 모델은 이제 K 오메가 2 이퀘이션 모델로 이제 대부분의 해석이 우리가 이제 K 오메가 모델로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K 오메가 모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음에 이제 뭐 5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스탠다드보다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SST 모델이 더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비스커스 모델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그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는 NCS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그 모델에 그 어차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코드를 새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제 작성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유동 해석에 어떠한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일단 이제 난류 모델에 대한 것은 이제 제 블로그에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단 뭐 그 이제 NCS 플루언트 도움말을 토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 난류 모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러한 그 블로그 내용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 엔지니어로서 NCS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델은 이제 K 엡실론과 K 오메가 이 두 개의 모델이 되게 될 것이고, 어떤 이제 유동 영역이 어떤 이제 그 액체 상태의 유동과 그리고 어떤 고체에 대한 그 효과가 이제 효과보다는 이제 유동 영역의 어떤 유동 형상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K 엡실론 모델이 더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뭐 K 오메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뭐 기체 상태의 어떤 공기 역학 분야라든지 어떤 이제 고체 벽면 효과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해석 같은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K 오메가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K 오메가 모델이 또 많이 발전이 되어서 대부분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그냥 K 오메가 모델로 해석을 해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그 모델들은 또 이제 특수한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또 그 제 블로그에도 소개를 하기는 하겠지만, 또 뭐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튜토리얼을 진행을 할 때 이제 특별한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 엡실론 앞에 있는 뭐 스파라트 알마라스 모델이라든지 뭐 라미나나 인비시드는 어차피 라미나는 측류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난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 이제 레이노즈 수에 따라서 이제 중류 유동일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중류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드는 이제 어떤 이 용어 그대로 하면 이제 어떤 이제 비점성 영역에 대한 이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우도 어떤 이제 특수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공학 문제는 이제 K 엡실론과 K 오메가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해석에서는 작동 유체를 이제 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K 엡실론 모델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그러한 유동은 이제 스탠다드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K 엡실론 스탠다드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OK를 클릭을 하고, 아니면 어떤 유속이 빠르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라미나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겠고, 그런데 이제 만일에 충류 유동인데 이제 난류로 선택을 하면 이제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K 엡실론이라든지 K 오메가는 이제 난류의 적합한 모델이고, 이제 특히 이제 K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충류 유동은 이제 뭐 해석이 안 된다라고 그 매뉴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레이놀즈 수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증류로 할 건지 난류로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 K 엡실론으로 이제 뭐 난류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 전달 해석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하면 그냥 에너지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에너지 이퀘이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열 전달은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과정은 이제 우리가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플루이드와 솔리드 두 개로 우리가 그 재료는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우리가 이제 유동 영역만 넘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솔리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알루미늄으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재는 이제 에어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머테리얼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든지, 혹은 이제 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U를 선택을 하셔도 동일한 창이 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물에 대한 뭐 물성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따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또한 이제 플루언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물에 대한 물성치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루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물에 보면 이제 리퀴드 물과 그리고 베이퍼 물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카피를 클릭하고, 카피를 클릭하면 현재 이제 플루이드 부분에 이제 와러 리퀴드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클로우즈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솔리드는 현재 뭐 고체 영역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 셀존 컨디션스에 가서 실제로 이제 이 유동 영역에 대한 우리가 재료를 할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루이드 부분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는 이제 에어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존 컨디션스 부분에도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튜토리얼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이제 사용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그러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창이 닫히지는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항상 클로우즈를 클릭하든지 혹은 이제 이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스도 물론 이제 이 아웃라인 뷰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태스크 페이지에서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일단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태스크 페이지에 표시를 하고, 현재 이제 지금 뭐 인넷 인테리어 그리고 아울렛 월로 이제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태스크 페이지에 그 존 타입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에도 이제 뭐 이름 현재는 이제 리스트 뷰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뭐 네임으로 할 거냐 혹은 그 존 타입별로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권장하는 방법은 이제 존 타입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인넷과 아울렛, 이제 월과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구별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존 타입을 그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구 쪽에 우리가 이제 경계 조건을 작성을 하기 전에 먼저 입구를 선택을 해주고, 현재 이제 우리가 멀티 페이지는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는 이제 비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타입을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제 유속으로 주는 벨로시티 인렛과 어떤 압력 조건으로 주는 프레셔 인렛 같은 것들이, 혹은 뭐 유량으로 주고자 하면 이제 매스 플로우, 여기는 아웃렛이고 이제 매스 플로우 아웃 인렛 등으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경계 조건을, 조건의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타입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면 에디트를 클릭해서 이제 인넷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멘텀 부분에 어떤 이제 유속을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레이놀즈 수를 어차피 단면적과 나머지 뭐 점선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물성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스코스티 값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놀즈 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모델을 선택하고 이제 차례차례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에디트를 클릭해서 일단 유속을 조금 크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은 너무 큰 것 같고 10m/s로 주기로 하고,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난류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터뷸런스에 해당되는 그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그냥 기본 세팅값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또 방향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경계 조건에 노멀 방향으로 현재는 줬지만 그러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조 해석과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로 여러분들이 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어차피 딱 그 XZ 평면에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평면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뭐 컴포넌트로 줘도 상관없겠고, 만일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주어진 경우라고 하면 뭐 컴포넌트보다는 이제 노멀 투 바운더리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나 뭐 라디에이션 같은 것들이 현재는 우리가 체크를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탭들은 현재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유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스프레션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UDF나 이제 프로파일과 같은 이제 코딩으로 여러분들이 C 코딩으로 어떤 이제 유속을 제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영상도 이제 채널에는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한 영상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부 그 도메인 영역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인테리어로 되어 있다고 하면 에디트를 클릭해봤자 뭐 세팅하는 부분 없기 때문에 인터널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웃렛도 어차피 우리가 뭐 프레셔 아울렛이 아니라 이제 어떤 압력차로 유동을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제 프레셔 아울렛으로 해서 그 대기압 조건을 주면 이제 유동은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을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에 이제 이쪽에도 압력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압력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에 가서도 이제 에디트를 클릭해서 현재는 이제 파이프 유동은 대부분은 관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빙 월이 아닌 그 스테이셔너리 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시어 컨디션은 항상 이제 이 벽면 쪽은 노 슬립 컨디션으로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난류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벽면 거칠기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러프니스 하이트 값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하이트 값과 이제 컨스턴트 값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 세팅이 되어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다 작성이 되었고, 두 번째 이제 매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조립품이 있다라고 하면 조립품의 맞닿은 면에 어떤 맞닿은 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로 그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뭐 유동 영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메시 인터페이스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회전 영역이 맞닿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옥질러리 지오메트리 데피니션도 넘어가면 되고, 뭐 다이나믹 메쉬도 현재는 어떤 이제 움직이는 영역은 없기 때문에, 즉 이제 고체가 움직이는 영역은 없기 때문에 다이나믹 메쉬도 넘어가면 되고, 다이나믹 메쉬에 대한 것들도 영상으로 제작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밸류도 엄밀하게는 이제 이러한 값들을 이제 실제 어떤 에어리어의 값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레퍼런스 밸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고 값이고, 이제 이 참고 값을 토대로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프릭션 코에피션트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때 뭐 에어리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값을 이제 여기에 입력된 값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레퍼런스 밸류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혹은 뭐 이제 컴퓨트 프롬이라고 해서 뭐 인넷의 값을 뭐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다음과 같이 인넷으로 뭐 인넷에 해당되는 그 어떤 이제 비스코스라든지, 이제는 이제 유속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 인넷에 해당되는 뭐 단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에는 이제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좌표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좌표계를 뭐 해당 유동 영역의 좌표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레퍼런스 프레임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드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익스프레션 기능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또 설명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또 네임드 익스프레션에 대한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시스템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솔루션에 가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메소드를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전통적인 그 방법에는 이제 심플과 이제 심플 C가 혹은 뭐 심플 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심플 C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특히 뭐 파이프 유동 같은 경우는 심플로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고, 혹은 뭐 대부분의 경우는 또 이제 커플드로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앞서 우리가 난류 모델을 선택할 때 그 K 오메가 모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커플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심플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공간 이산화에 대한 것도 뭐 내용이 조금 깊게 들어가면 또 설명할 부분이 많긴 한데, 일단 이제 유동에 따라서 우리가 또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 유동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는 그냥 리스트, 스퀘어, 셀 베이스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도 뭐 세컨 오더로 하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그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멀티 페이지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 오더를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타임 메소드는 어차피 우리가 정상 상태로 오랜 기간을 두고 이제 유동을 볼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로컬 타임 스텝을 활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래의 옵션들도 어떤 이제 메시의 변형이 큰 유동이라든지 뭐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 조금 더 이제 계산의 뭐 수렴성이 높아지는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스에 가면 어떤 이제 우리가 팩터를 또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데피니션에 가면 우리가 이제 또 그 어떤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어떤 그 이제 드래그라고 하면 항력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리프트는 이제 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드래그 폴스를 뭐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뭐 드래그 폴스를 이제 리포트 데피니션으로 추가를 해서 따로 이제 드래그 폴스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 주로 이제 그 항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와 맞닿는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이제 조우는 월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드래그 리포트 데피니션에 대한 것들도 영상을 따로 제작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뭐 그러한 것들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 부분에 가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결과 값을 우리가 이제 계속 주시해서 이제 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레지듀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계산의 오차값의 범위를 이제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 디폴트 값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해석에서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권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0.00001로 입력을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지수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6으로 입력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이제 어떤 앱솔루트 크라이테리어가 어떤 컨버전스 그 크라이테리어가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동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클릭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이
결과에 대한 그 파일을 또 뭐 따로 저장할 거냐, 혹은 이제 플롯으로, 어차피 플롯은 우리가 해석을 진행을 하면 자동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플롯을 여러분들이 또 수령 곡선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컨버전스 컨디션이라고 또 있는데, 어떤 이제 수렴 조건을 이제 작성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셀 리지스터는 이제 어떤 우리가 각각의 엘리먼트 하나를 이제 우리가 유동 해석에서는 셀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이제 셀 등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뭐 오토매틱 메시 어댑션도 뭐 자동으로 이제 메시가 더 자동으로 촘촘하게 뭐 작성이 되거나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우리가 항상 그 해석을 진행을 할 때 항상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태스크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메소드가 있고, 하이브리드와 이제 스탠다드 두 가지가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스탠다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선택한 다음에 컴퓨트 프롬은 인넷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초기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또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일단 뭐 리셋은 말 그대로 다시 이제 설정하는 것이 리셋이 되게 될 것이고, 패치는 어떤 이제 우리가 영역을 또 이제 구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패치에 대한 것도 영상으로 제작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calculation activities와 이제 run calculation만 남았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도 현재는 이제 제가 태스크 페이지에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리본 메뉴에도 여러분들이 뭐 피직스라든지 솔루션 부분에 보면 이러한 그 리본 메뉴로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그냥 이제 태스크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더블 클릭을 해서 태스크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alculation Activities는 별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뭐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오토 세이브 기능이라든지 어떤 뭐 자동으로 그 뭐 초기화하는 기능도 있고, 뭐 실행 명령을 뭐 입력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애니메이션을 뭐 작성할 때 또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un Calculation에 가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정상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Run Calculation에서 체크 케이스를 먼저 클릭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메시를 체크해라라고 이제 어떤 알람이 뜨는데, 이러한 알람이 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초기에 제너럴 부분에 체크를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체크 케이스를 클릭해 보면 이번에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리커멘데이션 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그 인포메이션 창이 뜨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number of iteration, 즉 이제 반복 횟수를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100번만 진행을 해보기로 하고, 이제 리포트 인터벌은 여기 이제 콘솔 창에 이제 어떤 계산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계산 결과를 이제 이 반복 횟수가 몇 번 진행되었을 때 리포트를 하겠냐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만일에 뭐 10번 횟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리포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10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파일 업데이트 인터벌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또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그냥 기본 세팅값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솔루션 프로세싱에 있어서 우리가 또 데이터 파일 퀀티티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CFD 포스트에서 우리가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만일에 CFD 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뭐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것을 이제 추가를 할 때 만일에 뭐 다이나믹 프레셔, 뭐 앱솔루트 프레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그 전송을 해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확인하고 싶은 것 선택을 한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미리 컨투어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미리 그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래픽 부분에 뭐 컨투어라든지 뭐 벡터 같은 것들을 미리 작성한 다음에 이제 또 그 확인을 하고 그 오토 세이브를 또 체크를 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또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정상 상태에서는 유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일단 뭐 또 계산이 다 진행되고 나서 확인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계산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큘레이트를 클릭하면 계산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에 뭐 체크 케이스에서 그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표시된 대로 다시 그 세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산은 시간 관계상 영상은 잠깐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레지듀어를 한번 살펴보면, 초기 앞서 이제 제가 그 이터레이션의 값을 이제 100을 입력을 했었는데 수렴이 되지 않아서 이제 500번을 더 추가를 해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했고, 실제 이제 수렴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그 해석이 완료가 되는데, 현재 이제 600번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봐서는 이제 나머지 그 이제 K 값이라든지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은 현재 이제 우리가 수렴 그, 그 조건으로 했던 이제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는 아직까지는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600번까지는 진행을 한 거는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지금 수렴 플롯이 이제 거의 일직선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해석은 더 진행을 해도 이제 이 밑으로는 이제 값이 수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크라이테리아는 이제 우리가 정하는 값이고, 실제 또 계산을 해서 수렴 플롯이 이제 일직선이 나오면 더 이상 그 이상은 이제 오차값이 줄일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선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러한 값들도 만일에 10의 6제곱 밑으로 600번이 되기 전에 이제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제 해석은 우리가 이제 600번을 진행을 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이제 해석 계산은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뭐 continuity, x, y, z, velocity, k, epsilon에 대한 값들은 콘솔 창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확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continuity x, y, z, 그리고 k, 엡실론, 그리고 타임과 이터레이션에 대한 그 정보가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뭐 확인을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다른 또 세부 물리량은 이제 리절트에 가서 이 리포트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뭐 폴스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뭐 월 부분에 이제 폴스를 뭐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폴스는 프린트가 이제 프린트를 눌러보면 이제 콘솔 창에 이제 값들이 이제 표시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이제 이러한 그 폴스가 무엇이고 어떠한 값을 표시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또 물리적인 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힘이나 압력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전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시되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평균값 정도로 이제 그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뭐 실제 정확한 데이터는 어떤 이제 압력 데이터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점을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우리가 이제 플루언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이제 그 CFD 포스트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한번 그 이 플루언트 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투어는 U를 하나 눌러서 이제 추가를 해주고, 일단 우리가 유속으로 줬기 때문에 벨로시티를 선택을 하고, 일단 벽면 부분에 벨로시티를 한번 그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벽면에는 당연히 노슬립 컨디션에 의해서 이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벽면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인넷도 약간의 이쪽 그 벽면 부분에 뭐 그라데이션이 생기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그 유속은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역에 그 빨간색으로 이제 값은 이제 이 범례 막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일단 플루언트는 이제 점 찍어서 확인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기능은 우리가 또 CFD 포스트에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뭐 값을 그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컴퓨터를 눌러보면 다시 인넷을 선택을 하고, 일단 컴퓨터를 눌러도 현재 이제 콘솔 창에는 확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전체적인 컨투어는 우리가 이제 또 평면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확인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 컨투어를 확인하기 전에 서페이스를 하나 그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면은 현재 이제 XY 평면으로 작성을 해주고,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투어에서 아니면 기존에 앞서 작성되어진
컨트롤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플레인 3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고, 다시 세이브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일단 곡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유속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또 CFD 포스트로 넘어가서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벡터 같은 경우도 뭐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그 CFD 포스트에서 다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저치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CFD 포스트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CFD 포스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뭐 화면에 표시가 이상하게 되는데, 일단 원래 형상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제 FF 부분에 이제 이렇게 모델을 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다 해제를 하고, 먼저 로케이션에 앞서와 이제 동일하게 플레인을 하나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XY 평면으로 작성을 해주고, 다시 이제 컨투어를 하나를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은 이제 전체 속도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컨투어의 이제 어떤 그 색깔의 이제 개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개수가 높을수록 부드럽게 표시가 되고, 이제 개수가 좀 작아질수록 조금 더 이제 영역이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로케이션은 플레인 1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해보면 앞서 우리가 이제 플론트에서 이제 확인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이러한 유동 영역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과도 해석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유동 형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파이프 관 속에 이제 물이 계속 10m/s로 일정하게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관 내부 유동은 다음과 같은 그 속도 분포로 이제 계속 유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압력도 한번 살펴보면 현재는 우리가 앞서 이제 그 CFD 포스트로 넘길 값들을 이제 뭐 스태틱 프레셔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제 학생용 같은 경우는 CFD 포스트에서 그러한 데이터가 제대로 잘 안 넘어가는 것 같고, 프레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은 이제 이 휘어진 부분에서 이제 압력 이제 변화가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만일 컨투어의 그 개수를 한번 늘려보면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이제 경계 부분이 이제 부드럽게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또 3차원으로 해석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3차원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기능도 있긴 있는데, 일단 플레인은 가시성을
해제를 하고, 그리고 컨투어도 일단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볼륨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OK를 클릭을 하고, 일단 all 도메인 이 부분은 일단 유속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레졸루션의 값을 이제 늘릴수록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100으로 두고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원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뭐 조금 더 투명도를 일단 뭐 파이프 이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어떤 뭐 자유 표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 볼륨 렌더링으로 해서 보면 더 좋기는 한데, 일단 이제 어차피 뭐 자르면 우리가 이 컨투어로 보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니면 다시 레졸루션을 조금 20개로 줄인 다음에, 그럼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층이 져서 보일 건데, 어차피 뭐 파이프 유동이기 때문에 뭐 안쪽 내부 그 유동도 거의 뭐 비슷하게 동일하게 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축대칭 모형으로 이제 2D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볼륨 렌더링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벡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도 이제 3차원으로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볼륨을 하나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일단 엘리먼트 타입은 다시 일단 볼륨이 다시 벡터로 가서 일단 이제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컨투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볼륨 자체에서 이제 뭐 엘리먼트 타입을 선택하고, 앞서는 메소드를 스피어로 하니까 일단 뭐 다음과 같이 표현은 되기는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물리량을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이소 볼륨을 선택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속도를 선택을 해보면
일단 밸류가 현재 이제 일단 어플라이를 해보면 일단 속도가 0인 부분을 표현을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제 볼륨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다시 이제 벡터로 넘어가서 그 로케이션은 볼륨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작성한 이제 플레인 1을 선택을 해주고, 베리어블의 값은 벨로시티로 해서 일단 어플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그 사이즈가 너무 촘촘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심볼 사이즈를 조금 더 한번 줄여보고, 심볼의 종류도 3D로 바꾼 다음에 조금 더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또 줄인 것 같고, 다음과 같이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또 만일에 트랜지언트 해석으로 하면 화살표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또 어떻게 여러분들 유동이 흘러가는가를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벡터도 이제 너무 촘촘하게 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컨투어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이제 난류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측류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유체역학 서적에 봤던 어떤 이제 프로파일이 이제 어떤 그 2차 곡선 형태의 이제 프로파일의 어떤 유동 형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곡관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또 이제 그 유속과 압력이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으로는 이제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일단 이쪽이 인넷이고 이쪽이 이제 아웃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컨투어를 체크를 하고 벡터는 이제 가시성을 해제를 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이제 프로브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각 유동 영역에 포인트를 찍는 것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어떤 압력이라든지 혹은 뭐 유속 같은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값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브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그 해당되는 영역의 값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트림 라인과 그리고 파티클 트랙이라고 하는 것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스트림 라인을 통해서 실제 이제 유동의 입자가 어떻게 그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또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트림 라인을 하나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프롬은 인넷부터 시작을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현재 이쪽 부분이 인넷이고 이쪽이 아웃넷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프로브도 삭제를 하기로 하고, 컨투어도 일단 가시성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의 개수는 일단 뭐 25개로 하기로 하고, 일단 포워드로 진행을 해도 되긴 한데 뭐 혹시나 이제 뒤에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이제 포워드 앤 백워드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어플라이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어떤 이제 스트림 라인이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트림 라인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스트림 라인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또 이제 유동에 대한 이제 유체 입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조금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게 조금만 더 느리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유선을 따라서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이제 유체 입자가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이브 무비를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저장을 해서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또 영상을 재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프로그램이 자꾸 응답 없음이 자꾸 자주 뜨는데, 그리고 나머지 또 활용을 많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차트 기능이 있는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이제 차트에 대한 것도 이제 플루언트 기초 강의 그 카테고리에 차트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